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가온칩스를 시작으로 크라우드웍스와 MBT,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지케어텍, 셀바스 AI, 이노와이어리스, SK네트워크스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 리스트 잘 보셨죠?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리스트에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아니면 전략을 어떻게 중장기로 가져갈까요? 단기로 트레이딩을 해볼까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이건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 가온칩스 2월 13일 날, 14일 날 이제 스타 종목이었는데 네. 또 며칠 사이에 조정이 또 깊게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고점 대비 10,000원 이상, 15,000원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일단 여전히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로 이제 선정되어 있는 가온칩스가 작년부터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서서히 올라오다가 최근에 이제 일본발 수주 이제 557억 가까이 되는 이제 수주가 나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557억은 얼마 정도의 규모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금액으로 보면 별로 크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 회사가 1년 매출액이 636억이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면 거의 그거에 한 80% 가까이 되는 거를 받았는데 이거를 2년에 나눠서 하니까 사실은 절반 정도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거의 1년 버는 돈에.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가 더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성장 초입에 있는 AI 반도체 산업이 이 종목을 끌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동성이 큰 이유는 결국엔 이제 호가가 좀 얇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대주주가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유통 물량이 그다지 크지 않다. 대주주가 한 56.7%를 갖고 있으니까 사실 장기 투자하신 분까지 하면 이게 유통 물량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은 좀 클 수 있다 당분간. 그리고 이제 지금 자체 PER이나 이제 요즘에 좋아하는 저 PBR 이런 거 계산해 보면 네. 상대적으로 성장주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여전히 조정 잘 받고 다시 갈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예, 갤럭시아 머니트리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결제 전문 대행사긴 한데 작년 매출액이 한 1,322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05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한 18%에서 22% 증가한 수치를 보여줬는데 전 사업부 성장세가 굉장히 좀 두드러진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좀 언급이 되지만 STO 쪽에서도 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그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산금융부터 해서 경주마까지 해서 총 6개의 기초자산을 좀 확보한 상태이긴 한데 이외에 지금 신한투자증권 등의 다양한 증권사와 지금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하고 있다 보니까 STO 시장에 대해서 초기에 좀 많이 이슈가 된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동사도 이슈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STO 시장에 대해서는 초기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이게 계속 좀 지속될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추후에 STO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없다 하면은 조정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초기에 이슈가 굉장히 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100% 자회사인 갤럭시아 메타버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상화폐 갤럭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팍스의 이 종목에서 해제가 됐고요. 반면에 이제 빗썸에서는 지난 10일에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과거에 그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으로서 부각되기 때문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STO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터리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 두 번째 갈게요. 예, 일단 크라우드웍스 크라우드웍스.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한번 급등했다가 또 이것도 또 빠졌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AI 관련 종목들이 보면 이렇게 급등했다가 또 빠지고 이제 보면 약간 좀 얇은 모습을 보이는데 여전히 이제 조정 시 매수하시고 급등할 때 파는 전략 당분간 필요할 것 같고요. AI 파인 튜닝 전문 기업이다. 물론 이제 이 회사가 기존엔 뭘 했냐면 파인 튜닝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에 적용을 할 때 사실 그거 자체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세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이 회사는 이렇게 조정해주고 필요한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튜닝을 시켜준다. 좋은 쪽으로 튜닝을 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삼성 SDS도 지금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인 튜닝이 관심이 많아진 상황에서 최근에 급등한 이유는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연간으로 보면 20년에 74억, 21년에 87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22년도에 119억, 그다음에 23년도에 240억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23년도에 239억으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분기별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영업이익은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기대감이 크다는 거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상장 직후에는 많이 올랐다가 공모가가 36,300원인데 지금 41,200원이니까 사실은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고점은 84,9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아직은. 네. 기업들의 AI 사용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네. 알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까지 최근에 한번 급등했는데 다시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반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이지케어텍이고요. 이지케어텍. 이 기업은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의료정보 시스템 공급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정보 시스템 서비스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의료 정보 간의 교류를 통해서도 그걸 통해 이제 그 병원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된다 하면은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은 서울대 병원 등의 대형 국공립병원에 설치되어서 좀 운영 중이긴 한데 최대 주주가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원격 진료와 관련된 그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빅5에 대해서 전공의 사직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최대 주주가 서울대 병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주가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기의 3분기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을 봤을 때는 누적 매출액이 한 498억 원 정도 됐고요. 영업이익이 한 16억 원 정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를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추후에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AI 폐렴 진단 소프트웨어 정확도도 한 91% 정도 되다 보니까는 추후에는 굉장히 좀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 관점을 보고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 접근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케어텍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이 MBT 가져오셨죠. 네. MBT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민진님께서 MBT의 매수가, 목표가를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저는 매수는 지금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를 보면 적어도 한 12,0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MBT가 여전히 지금 관심 받고 있는 거는 네이버 웹툰의 상장 때문이죠. 네. 상장이 사실은 5조, 6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장이 되면 MBT가 뭐가 좋아지냐? 사실은 그럼 네임밸류가 높아지겠죠. 네이버 웹툰 자체가. 그럼 미국 시장에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더 이제 성과를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지금 오퍼월 네트워크라고 해서 주력 사업 부문이 이제 MBT의 이 포인트 관련된 결제 관련된 건데 이게 최대 매출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가고 있고 다른 쪽에서 좀 까먹어서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이 오퍼월 네트워크, 오퍼월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든 게 네이버 웹툰의 쿠키 오븐이라는 건데 결국엔 이제 네이버 웹툰이 커지면 같이 매출이 커지는 형태의 성장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Y랩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Y랩은 이제 네이버 웹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면 이 회사는 네이버 웹툰이 결제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12,000원 단기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목표가 원하셨으니까 지금 사셔서 짧게 보실 분들은 한 9,000원, 9,900원에서 10,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보시면 딱 걸리는 선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상장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12,000원 선까지는 10,000원을 뚫고 나면 좀 더 가볍게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지님께서 매수가와 목표가 알려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지금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지금도 충분히 매수해 볼만 하고 한 번 1차로 9,000원, 2차로 1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세워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반중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셀바스 AI고요. 네. 이 셀바스 AI는 AI 기반 영상, 그리고 음성 등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셀바스 헬스케어를 좀 두고 있는데 그 동사가 셀바스 헬스케어와 그 미국 울트라 사이트가 그 헬스케어와 미국 울트라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AI 의료 사업에 대한 합작 범위는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셀바스 인비전이라는 것을 좀 설립을 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번을 통해서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도 사업화에 좀 속도를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을 상당히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스마트 안전 관제 분야에 대해서도 AI 음성 인식 기술 확대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좀 상당히 있는데 AI 의료 그 음성 인식 솔루션 확대들을 통해서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초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공의 사직을 통해서 비대면 의료가 부각이 되면서 AI 의료 쪽이나 이쪽도 같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그쪽 테마는 지금 잠깐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동사에 대해서 언제든지 재차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오픈 AI에서 그 소라라는 걸 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 음성 인식 관련된 기업들도 좀 일부 상승을 했던 만큼 추후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테마도 같이 엮이면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셀바스 AI까지 자세하게 전략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권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예, 미스터 블루인데요. 미스터 블루. 예, 일단 뭐 제목이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참 친근하죠. 예, 그렇죠. 예. 네. 잘 아는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미스터 블루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건 이제 네이버 웹툰과 관련 종목으로 많이 엮여 있는 네, 종목이고요. 웹툰, 웹소설 등 이제 다수 IP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 웹소설, 게임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포괄적인 저작권이라든지 배타적 발행권 등을 취득해서 한마디로 이제 다른 IP도 사오고 원천 IP들을 많이 보유해서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가 거의 한 66%, 게임이 한 29%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콘텐츠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고 네이버 웹툰 상장 이후로 국내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스터 블루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이게 되게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주봉상 보면 주봉이나 월봉 보면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고요. 여전히 한 4,0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마군을 형성을 했는데 약간 근거 있는 테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지금 웹툰을 가지고 뭘 만드냐가 되게 중요한데 게임을 만들든 아니면 드라마를 만들든 영화를 만들든 결국은 IP를 갖고 있는 회사한테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스터 블루를 여전히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보유하시고 뭐 없으신 분들은 추가로 매수하셔도 가능하다. 네, 좋습니다. 미스터 블루까지 네이버 웹툰의 상장 기대감 때문에 웹툰이나 컨텐츠 IP 관련 종목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잘 살펴보셔야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중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이노와이어리스고요. 이노와이어리스. 이 이노와이어리스의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용 시험 및 계측 장비 개발 제조 업체이긴 한데 스몰셀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무선망 최적화 솔루션과 빅데이터 솔루션에 통해서 단말기 제조사에 좀 공급 중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5G 스몰셀 수출이 4분기 때 집중되는 향상을 좀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작년 영업이익도 좀 어느 정도 견인이 됐을 것 같고 올해 영업이익은 한 300억 이상으로 좀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한 175억
10억 정도 전망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올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KT와 최근에 오늘 좀 내용이 나온 건데 KT와 지금 이노와이어리스가 송수신 속도 2배 올린 스몰셀 개발과 성능 검증을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에 대해서 일정을 좀 파악을 해본 결과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좀 찾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자 연합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최대 모바일 박람회, 그러니까 MWC라고 있습니다. MWC 2024가 일주일,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눈앞에 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걸 통해서 6G 기술 개발에 따른 분야 이슈가 좀 주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고 이노와이어리스는 지금 좀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 장비 관련해서 이노와이어리스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 5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예, 핑거 스토리인데요. 핑거 스토리. 이제 지금 계속 웹툰 관련된 종목들 세 종목 연속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회사는 또 뭐 어디에 특화되어 있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네네. 일단 무협 액션 쪽에 특화되어 있는 웹툰, 웹소설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화라든지 게임화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컨텐츠죠, 이쪽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이 그러면 그동안 왜 주가가 못 갔냐라고 보면, 매출이 약간 좀, 매출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정체.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이제 급등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 꾸준히 올라오곤 하지만 뭐 이렇게 실적이 아주 퀀텀 점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퀀텀 점프할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전년도 매출 및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세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649억이니까 사실은 뭐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장 이후에도 계속 지금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4,655원이었는데 네. 지금 3,900원대 있고요. 12,800원이 고점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한 6,000원대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이런 회사들이 문제가 뭐냐면, 실적이 지금 생각보다 웹툰 쪽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신한에서 리포트도 나왔는데 그런 얘기들을 쭉 살펴보면 실적은 안 나오지만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K 열풍이 이쪽의 웹툰까지 확산될 가능성, 그다음에 원천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부각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핑거 스토리까지 웹툰, IP 관련, 콘텐츠 관련 종목을 쭉 3가지는 알려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반 소장님의 5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SK 네트워크스고요. SK 네트워크스. 이 SK 네트워크스는 SK 그룹 계열 종합 상사인데 안에 네. 이제 정보통신 있고 뭐 자동차 정비 있고요. 그리고 SK 매직 그리고 워커힐 등이 있다 보니까 다채롭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네. 국민연금이 한 6% 이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저PBR이나 여기에 따른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한 33% 증가를 했는데 매출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 4분기 때 워커힐과 그 주요 투자사의 체질 개선 바탕을 통해서 수익이 본격적으로 좀 확대됐다라는 분석이 있다 보니까 네.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은 좀 감소를 했는데 일단 영업이익은 나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기 배당을 높이고 지금 동사의 경우에 자사주 6.1%를 좀 소각한다라는 결정을 좀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추가적으로 AI 중심으로 한 사업형 투자 회사로 이제 앞으로 변모할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걸 통해서 굉장히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네. 포트폴리오 개선 및 수익력 확대에 따른 기대감도 좀 상당히 있는데 투자 성과를 창출을 해서 영업이익을 한 7천억까지 회사로 좀 성장을 시킨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로부터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아서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 관점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먼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